전 얼마 전에 책을 쓴 감자이고요. 제가 정기적으로 챗GPT 사용법에 대한 튜토리얼들을 올리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십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최근에 올린 챗GPT 사용법이 또 그 사이에 많은 부분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챗GPT의 GPT-5 나오기 전에 마지막 튜토리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튜토리얼 보시고 챗GPT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강의 자료는 제 감자나라 AI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에 도큐먼트에 들어가면 하단에 챗GPT를 처음 쓴다면 꼭 봐야 하는 강의라고 있어요. 요 놈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강의 자료는 간말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챗GPT를 통해서 구성을 했고요. 이미지는 챗GPT에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는 챗GPT의 네이티브 이미지 제너레이터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챗GPT는 chatgpt.com 들어가시면 됩니다. 앱에서는 안드로이드는 챗GPT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폰에서는 요 챗GPT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앱상에서는 챗GPT랑 로고는 비슷한데 짝퉁들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PC 혹은 맥용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하는 곳은 openai.com에 들어가서 챗GPT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곳에 데스크탑용 macOS와 윈도우즈 있으니까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PC 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윈도우 맥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이고요. UI 자체도 웹 버전, macOS, 윈도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웹 버전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chatgpt.com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앱은 엄한 거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은 앱스토어에 오픈AI 공식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는 과정에서는 결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저와 함께 강의를 듣고 계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챗GPT를 처음 쓴다면 꼭 봐야 하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심플한 이론부터 알고 갈게요. 생성형 AI는 Generative AI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뭐냐? 매우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웹상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챗GPT가 학습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챗GPT가 이미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령어를 이해해서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간헐적 단식이란 뭐지? 라고 입력을 하면 엄청 빠르게 답변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빠르게 나오느냐? 얘는 이미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간헐적 단식이 뭐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해서 사용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답변들을 이렇게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럴 수 있죠. 이럴 때는 요 아래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 중에 모델 바꾸기가 있습니다.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너 다시 답변을 생성해줘 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시도하기를 누르게 되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답변을 출력하게 됩니다. 생성형 AI 특징 중에 하나가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게 두 번째 답변이고요. 첫 번째 답변인데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답변, 요게 두 번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출력하는데 이때는 항상 다른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온 답변이 좋긴 한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뭐가 들지 않냐면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짧게 말해줘 라고 하면 요렇게 짧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고요. 친구에게 카톡 보낼 건데 카톡
카톡 말투로 해줘. 친구는 20대야. 라고 하면 이렇게 카톡에서 나올 만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웹상에서 학습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챗GPT가 사용자가 넣은 답변을 보고 이럴 땐 이렇게 답변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고 답변이 나오는데, 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모델 바꾸기를 통해서 다시 출력을 하거나, 혹은 짧게 말해 달라거나 표로 정리를 해 달라거나, 혹은 이런 말투로 해 달라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생성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챗GPT의 간헐적 단식이란 뭐지? 라고 입력을 한다면 무조건 저랑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비슷할지 몰라도 다른 답변이 나온다. 왜냐하면 항상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란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빠른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웬만한 모델은 GPT-4O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글을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경우, 특히 사람같이 글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 GPT 4.5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뭔가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수학적 분석이 필요할 경우 O3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야 된다 라고 하면 딥 리서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다시 정리하면 대부분의 작업들은 그냥 GPT-4o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글쓰기, 컨텐츠 창작을 하신다 라고 하면 4.5 사용해 주시면 되고, 논리적으로 복잡한 문제 분석을 해야 된다, O3 사용해 주시면 되고, 시장조사, 연구자료 등의 깊이 있는 자료를 찾을 때는 심층 리서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약해봤고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제 챗 GPT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챗 GPT가 1등입니다. 왜냐하면 챗 GPT가 현재 여러 방면에서 가장 앞선 인공지능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독보적이었지만 구글이나 클로드나 그록 등등 비슷한 업체에서 계속 좋은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쓰는데 챗 GPT는 가장 앞선 모델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가격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무료가 있고요, 플러스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플러스를 쓰고 있고요. 한 3개월간 $200짜리 프로를 썼는데 너무 좋은데 제가 쓰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용량을 주다 보니까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료로 결제하신다 라고 하면 이 플러스 모델, 요 놈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무료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라고 하면, 플러스의 많은 기능들 중에 일부를 3시간에 16번이라고 하는 한도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시간에 16번의 채팅에서는 유료나 무료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무료의 경우는 성능이 낮은 모델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금방금방 한도 제한에 걸린다 라고 하시면은 월 $20 정도는 한번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써봤더니 아니 뭐 굳이 나는 3시간에 16번 충분해 이러면 그냥 무료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그러니까 초보자를 위한 챗 GPT 사용법을 알려주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200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신다면 $20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챗 GPT에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가 무료 버전이거든요. 무료 버전은 뭐 선택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챗 GPT 해서 그냥 막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론 모델이라는 거 있는데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추론 모델을 쓸 때는 더 길게 생각하기, 요 놈을 눌러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는 그냥 챗 GPT, 추론 모델 쓸 때는 더 길게 생각하기, 요거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유료 사용자들은 좀 고민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챗 GPT도 복잡해 죽겠는데 모델까지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제가 대략적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앞에 GPT라고 붙는 거 있죠. GPT라고 붙는 거 여기 몇 개 있죠. 기본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O라고 붙는 모델들이 있어요. O3, O4, 미니, O4 미니 하이라고 있죠. 요 모델들은 추론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앞에 GPT가 붙는 모델과 O가 붙는 모델은 뭐가 다르냐? 일단 저는 GPT-4O라는 모델에서 미분과 적분이 뭔지 중학생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잘 보세요. 입력을 하면 바로 답변이 좌자자자자자자자자 나오게 됩니다. GPT 4.1 동일하게 물어보면 얘도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역시 주주주주주주주주 답이 나오고 있죠. GPT 4.5 요놈 역시도 동일하게 질문을 넣어보면 좀 더 느립니다. 앞에 출력한 속도들에 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기존에 얘가 학습한 내용들을 주주주주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GPT라고 붙는 모델들은 챗 GPT가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 모델이고, GPT-4o 이거를 GPT-40으로 읽는 분들도 있으신데 GPT-40 아니고요. GPT-4o입니다. 옴니의 요 O고요. 이 GPT-4o가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고요. 그런데 버전이 올라가면 GPT-4보다는 GPT-4.1이 좋고요. GPT-4.1보다는 GPT-4.5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하고 답변 받을 때는 GPT-4o 괜찮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컨텐츠 만들고 블로그 글 쓰고 인스타그램 게시글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GPT 4.5를 써주시는 거 좋습니다. GPT 4.1도 있는데 속도는 GPT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더 많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사람과 같은 답변을 해준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사용량의 한도들이 있습니다. GPT-4o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 80개, GPT-4.1 같은 경우에도 3시간에 80개, 그러나 GPT-4.5는 약 주에 50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답변하는 대부분은 GPT-4o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진짜 사람과 같은 글을 써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GPT-4.5를 쓰는 게 좋은데 한도가 약 50개이다 보니까 진짜 GPT-4.5를 많이 쓴다 이러면은 월 $200 요금제를 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 합니다. 왜냐하면 월 $200는 이런 한도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GPT라고 붙는 모델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학습한 내용을 프롬프트에 맞게 정리해서 출력하는 모델이다 라는 거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모델 있죠. O3, O4 미니, O4 미니 하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 일단 O3 한번 해봅시다. 참고로 요 O는 오리온의 약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미분 적분이 뭔지 중학생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줘 라고 물어보면 보시면 생각을 합니다. 앞에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O가 들어간 O3 모델은 생각을 합니다. O4 미니 역시 질문했을 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GPT라고 붙는 라지 랭귀지 모델은 생각을 안 해. 그냥 학습한 내용을 답변만 하는 거지만 O라고 붙는 모델들은 학습한 내용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 번 질문 답변을 하면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는 라지 랭귀지 모델인 GPT-4o 그리고 GPT-4.5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뭔가 복잡해. 예를 들면 논리, 수학, 데이터 분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론 모델, O라고 붙은 모델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미니 하이 GPT도 미니가 있는데 이거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능을 약간 떨어뜨린 가벼운 모델입니다. 미니 하이가 왜 낫냐면은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을 챗 GPT에서도 쓰는 사람이 있지만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앱을 만들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간단한 질문인데도 좋은 모델로 계속 답변을 하면 답변할 때마다 오픈 AI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질문은 미니 써라 라고 해서 나온 모델이 미니고요. 가볍지만 그래도 조금 복잡한 질문을 하고 싶어, 미니 하이를 써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오포 미니, 오포 미니 하이, 그리고 GPT 4.1 미니 이런 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GPT-4o, O3, GPT 4.5, 4.1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본다, GPT 4o 물어보시면 되고요. 글쓰기 한다, GPT 4.5 쓰시면 되는데 GPT 4.5가 주 50회 한도가 있어서 다 썼어. 그럼 어떡하지? 이럴 때 GPT 4.1을 써 주시면 됩니다. 추론 모델은 복잡한 논리 문제, 수학 문제 이런 거 풀 때 쓰시면 되는데 O3는 주간 한도가 100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제가 지금 GPT 4.5로 몇 개 물었더니 밑에 뜨죠. 야, 너 GPT 4.5 6월 14일까지 6개 남았어 라고 나옵니다. 벌써 저는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요런 한도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O3는 어떤 질문할 때 많이 쓰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챗 GPT한테 논리적으로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요걸 제가 복사해서 O3 모드에서 이렇게 하면 혼자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 중이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행렬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죠. 35초 동안 해서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O3로 분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수학 문제라던가 과학 문제 푸시는 분들도 O3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이런 분들은 요 GPT-4o를 가장 많이 써 주십니다. O3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부분 GPT-4o를 쓸 것이다. 글 쓰시는 분들은 GPT 4.5 쓰다가 얘가 좀 한도가 다 되어 간다 라고 하면 4.1 쓰시면 되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가공을 할 때는 O3 쓰시면 되는데 쓰다 보니 한도가 부족해 라고 하면 $200짜리 모델을 쓰시면 되고, 대부분은 $20로 지금 챗GPT가 제공해주는 요 정도면 다 쓰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 안에 여기 있죠. GPT 모델 선택 가이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입력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중학교 수학 문제를 선생님처럼 풀어주는 작업이라고 했더니 1순위 오포 미니 써볼래? 2순위는 O3 써봐. 3순위는 4o를 쓰니까 어떤 걸 쓰면 좋은지를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장르를 입력하면 넷플릭스 드라마를 추천해주는 작업이라고 하면 GPT-4o를 써라, 아니면 GPT 4.5를 써라, 이렇게 순위들이 나눠집니다. 매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출력해야 하는 작업들은 O3를 써라, 그리고 O4 미니를 써라,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보시고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되시면 제 강의 자료에 챗 GPT 모델 선택 가이드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모델 선택 가이드 GPT스에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무에서 AI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챗 GPT는 매우 강력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파악해야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겠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상에 있는 쓸모있는 대부분의 정보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는다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카레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일단 챗GPT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레의 역사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내용을 대충 봤더니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의 내용을 네이버 같은 곳에 나오는 온라인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처럼 온라인 기사로 만들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짧네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은 마음에 들지만 대신 좀 더 풍성하게 작성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앞에 내용보다 훨씬 더 길게 작성을 해 줍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이어서 해볼게요.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카드 뉴스 5장을 만들고 싶어. 대상은 20대 여성이야 라고 넣게 되면 저는 이 카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보가 없지만 챗GPT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목, 그러니까 한 그릇에 담긴 세계사라고 하는 내용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렇게 와우 잘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1장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해주는데 또 이미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글 이런 게 잘 반영 안 돼요. 그래서 글자는 빼고 이미지만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에 들어갈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20대 여성 친구에게 보낼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어떻게 보낸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1분 쇼폼 내용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는 쇼폼에 대해서 지식이 없지만 챗GPT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레 한 그릇 진짜 4,000년부터 있었대요? 믿겨요? 아니, 나는 몰랐어? 뭐 요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자체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걸 초안으로 해서 우리 입맛대로 수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컨텐츠의 형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언론 기사 형태로 만들었고 카드 뉴스 형식으로도 만들었고 심지어 카드에 들어갈 이미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쇼폼으로도 만들었죠. 두 번째는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여서 오뚜기 3분 카레 관련돼서 인스타그램에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 라고 하면 마케팅 관련돼서 팀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막 짜죠. 우리는 보통 이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부르는데요. 챗 GPT가 있으면 이런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브레인스토밍 할 동료가 없는 1인 기업에게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좋을까? 라고 순수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잘하는 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계산을 하는 거니까 10개 알려줘 라고 해서 다양한 예시들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10개를 알려주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거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10개 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추가로 나타내 줍니다. 저는 3번이 마음에 들어서 3번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따옴표가 생깁니다. 이걸 누르면 내가 드래그한 영역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줘 라고 했더니 자, 요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일러스트 스타일 팁에서 손으로 그린 듯한 연필 느낌으로 일장을 그려줘 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직접 찍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 느낌을 보는 겁니다. 와, 너무 예쁜데요. 자, 그러면 2번 자, 뒤이어서 2장 그려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요전에도 하나 만들었는데 글씨가 이 모양이라
한 번 더 그렸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컨텐츠 뭐 올리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저는 이런 아이디어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면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더 만들어줘.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해도 별소리 없이 잘 만들어 줘요. 자, 이렇게 만들다가 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바로 컨텐츠를 만들어도 되지만 또 컨텐츠 만드는 게 돈이니까 챗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오, 요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챗 GPT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템플릿으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이 템플릿화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프롬프트가 있다고 해 볼게요. 이 프롬프트는 교실과 관련돼서 영어 단어를 추출해주는 프롬프트인데요. 일단 제가 챗GPT에 이 프롬프트를 넣어보면은 교실과 관련돼서 영어 단어를 잘 뽑아줘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그대로 두고 이 교실 부분만 바꾸면은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한 영어 단어를 쉽게 뽑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교실이 아니라 프랑스 관련돼서 영어 단어를 뽑아달라고 하면은 교실이라는 부분에 프랑스만 넣고 나머지 그대로 해서 이곳에 붙여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 프롬프트는 어떤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 대한 명소들을 알려줍니다. 현재는 파리의 명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챗GPT에 넣어보면 당연히 파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파리 부분만 이렇게 하와이로 바꾸면 그리고 채팅창에 붙여넣으면 만족도 높은 답변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잘 만들어 놓고 특정 부분만 바꾼다면 템플릿으로 다양한 자동화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단점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을 해서 사용자가 거짓말을 진짜로 오해할 수 있죠. 대표적인 사례는 자,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인데요. 이게 챗GPT 3.5일 때, 그러니까 꽤 옛날 이야기죠. 이때 사용자가 장난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챗GPT가 술술술술 답변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갔는데 졸고 있는 신하가 있길래 열받아서 맥북을 던졌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찾다 보니까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생성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챗GPT 3.5에서 GPT-4가 나오면서 동일하게 물어봤더니 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말이 되냐? 라고 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죠. 대동여 지도 연금술사들의 폭동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나온다거나 거북선의 라이트닝 볼트 발사 메커니즘을 설명해줘 라거나 한단고기가 뭐냐 라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환각 현상이 100% 없어졌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각 현상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챗GPT가 언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세종대왕의 사례는 너무 티나는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건 다 걸러내지만 우리가 이거 맞나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정도의 수준에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챗GPT의 도구 중에 웹에서 검색을 한다거나 혹은 뒤에서 알아볼 심층 리서치라고 하는 딥 리서치 기능을 수행한다거나 이렇게 웹의 정보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면 챗GPT가 100% 생성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웹의 출처가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지? 라는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환각현상은 가장 심각한 단점이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조심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슷한 모델이 좋은 답변을 한다 입니다. 제가 현재 가장 성능이 좋은 AI 모델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순서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유료로 돈을 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발을 내딛었지만 앞으로 AI 관련돼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연구를 할수록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와, 돈 많은 모델이 좋은 답변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뭐 노력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싼 모델이 좋은 답변을 하고, 좋은 답변을 한다는 건 나의 시간을 아껴주고 나에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주고 나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서비스들이 무료로 AI 제공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답변의 퀄리티가 굴입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 무료 버전 3시간에 16번이라는 한도가 있긴 하지만 무료 중에서는 꽤 좋은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쓰시다가 좀 마땅치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20 내고 써보시면은 훨씬 더 만족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 예를 들면 이 내용을 제가 워드에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방법은 이거 복사해서 워드에 붙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챗GPT와 다른 서비스들이 연동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넣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챗GPT가 생성한 컨텐츠, 텍스트, 이미지 등은 다른 곳에 바로 쓸 수가 없고 내가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실무에서 AI의 단점은 거짓말,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 꼭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점점 발생 확률은 낮아지고 있다. 두 번째, 돈을 내고 사용하는 비싼 인공지능 모델이 좋은 답변을 하고 이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효율성, 만족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은 모르겠지만 AI 관련돼서는 돈 많이 내는 사용자가 좋은 답변 얻는 거 현재 법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생성한 내용들은 우리가 귀찮지만 한 번 더 내가 쓰고자 하는 워드나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런 곳에 한 번 더 붙여놓고 편집을 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 중심으로 짧게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채팅창의 질문 답변입니다. 자, 한번 보면 요게 챗GPT의 채팅창이고요. 그리고 상단에 모델명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모델 선택한다고 했고 오늘은 대부분 이 GPT-4O에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채팅창에서 질문할 때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챗GPT에 프로그램 언어 중에 파이썬의 장점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나오는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하늘은 높고 바다는 깊어 라고 하는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고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가졌다. 생산성이 높다. 맥 윈도우, 리눅스 다 돌아간다. 에이, 이런 건 당연하지. 이렇게 하고 실망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은 잘 못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체성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메시지 편집을 눌러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보죠. 나는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데 파이썬의 장점이 뭐지? 라고 질문을 하면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메시지 편집을 눌러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컨텐츠 마케터인데 라고 하면 컨텐츠 마케터의 관점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편집 눌러서 프로그래밍 언어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영문학과 대학생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네, 데이터 다루기가 쉽다라는 부분에 예시를 들었는데 네가 섹스피어 희곡 100편의 텍스트를 분석해서 자주 쓰는 문장이나 단어를 찾고 싶을 때 파이썬이 좋아. 뭐 요런 정말 영어 영문학과에 맞게 파이썬의 장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의 장점은 뭐지?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구체성을 넣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질문하는지, 누구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지, 누구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지를 넣게 되면 거기에 맞게
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파이썬의 장점이 뭐지? 라는 부분에서 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줘 라고 메시지를 넣게 되면은 출력 형식까지 제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창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넣으면 넣을수록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챗GPT한테 묻는 범위를 넓게 물어보면 깊이는 얕아집니다. 반면에 범위를 좁히면 깊은 답변이 나온다. 이런 정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답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 가능성은 없거든요. 대략 한 70%, 80%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면 오케이, 약간 아쉽지만 만족도 높은 그 답변을 내 마음에 들게 고치는 그 작업이 2차, 3차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죠. 이럴 때는 하단에 여기 모델 바꾸기 버튼 눌러서 다른 모델로 바꿔도 되는데, 일단 다시 시도하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다시 나오는데 약간 내용은 비슷할 순 있겠지만 답변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고 지금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항상 얘는 다른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나은데?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때 얘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채팅창에 넣습니다. 너무 짧잖아 라고 하는 요 짧은 내용 안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지금 위의 내용을 보니 너무 내용이 짧아. 그래서 길게 좀 만들어 줄래? 라고 하는 맥락이 숨겨져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위의 내용을 보니 너무 짧아. 그러니까 네가 이것보다 더 길게 만들어 줄래?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냥 야, 너무 짧잖아 라고 하면 눈치 빠른 분들은 위의 내용이 너무 짧으니까 좀 길게 달라는 말이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챗 GPT도 그걸 압니다. 너무 짧잖아 라고 넣게 되면 화면처럼 더 길게 작성해 볼게 라고 하면서 앞의 내용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답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글머리 기호 5개로 라고 하는 말은 위의 내용을 글머리 기호 5개로 요약해 달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글머리 기호 5개로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주고, 반말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말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채팅창의 맥락을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주제가 바뀌어. 예를 들면 갑자기 파이썬을 배우다가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럴 때는 새로운 채팅창을 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례가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입력하는 내용을 모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세 가지로 번역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자, 준비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제가 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라고 넣게 되면 지가 얼마나 아는지 답변해주는 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면 메뉴를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해요.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저녁 메뉴를 추천받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채팅창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 채팅을 열어서 새로운 채팅창에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오늘 날씨가 덥고 피곤했을 것 같으니까 라고 하면서 요런 거 잘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이 중요하고요. 맥락을 유지하는 것. 하나의 채팅창은 맥락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과 대답하듯이 많은 부분을 생략하더라도 챗GPT 잘 알아듣고요. 만약에 주제가 바뀌었다 라고 하면 새로운 채팅창을 활용해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는 외부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다양한 외부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이걸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미지 혹은 텍스트 doc pdf 그리고 엑셀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업로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요약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 더하기 누르면 사진 및 파일 앱을 추가할 수 있고,
있고 앱에서 추가해서 구글 드라이브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어디서 하느냐? 우측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에서 커넥터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일단 요 이미지 업로드 해볼게요. 이렇게 업로드하고 이 이미지를 묘사해줘. 이런 것은 기가 막히게 잘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구성 요소로 구분해서 각각의 요소를 묘사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에펠탑, 하늘과 구름, 도시 배경 등등으로 구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미지를 추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스타그램 컨텐츠 마케터인데 파리 여행사이고 이 이미지에 어울리게 20대 청년들이여 여름 휴가를 오라는 인스타그램 게시글 3개를 작성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렇게 게시글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만들어 달라 혹은 새롭게 생성해 달라 등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단순한 이미지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안에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예시를 많이 드는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 이미지의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니스프리의 11월 블랙 세일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미지에 일부 디자인 요소가 들어있더라도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올리려고 하는데 게시글을 뭐라고 써야 할까? 3개 예시를 알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인스타그램 게시글 형태에 맞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가로 생성을 해달라 혹은 이런 부분을 수정해달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 관련돼서는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첨부할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이미지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 출력해줘 라고 하면 일단 이 이미지의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표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해석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여기에 나온 수치들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잘 답변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업로드 해볼 건데 어떤 파일을 업로드 할 거냐 하면 반려동물 건강 가이드라는 이런 PDF 파일입니다. 이런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파일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입력을 하면 일단 문서를 읽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이 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저는 이런 방법 많이 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문서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특정 나이 관련돼서 문장을 드래그하고 위에 따옴표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답변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긴 형태의 서류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읽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첨부하고 내가 이 문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요약이 잘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파일을 추가해서 이런 텍스트를 붙여놓고 일단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하니까 불가사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면 앞에서 우리가 첨부했던 그 원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파일 형식 중에 이런 엑셀 데이터가 있어요. 요거를 업로드한 다음에 이 파일을 화면에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여기 탭을 펼치기 하면 엑셀의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표를 마케터의 관점에서 분석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약간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을 비교적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형식들의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파일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시는 건 다 올려보시고 그리고 이 파일을 기반으로 또 여타의 여러가지 파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답변들은 여기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의 내용을 워드 파일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제가 요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네,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 등등등 다양한 파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파일이 되었는데 현재는 안 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넣어 보시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캔버스 기능입니다. 우선 캔버스 기능을 보여드리면 제가 카레 역사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을 제가 바꿔볼게요. 카레의 역사에 대한 블로그를 캔버스에서 작성해줘 라고 넣게 되면 보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뜹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캔버스입니다. 지금 요 환경에서도 위의 내용을 캔버스에서 편집하고 싶어 같은 캔버스를 호출만 하면 이렇게 캔버스가 창으로 나오면서 이제 캔버스가 커지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네요.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참고로. 자, 다시 캔버스로 와서 캔버스 창을 닫으면 채팅창 안에 또 다른 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캔버스 열기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좌측에 채팅창이 있고 우측에 화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PC에서는 오른쪽이 더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캔버스에서는 채팅보다는 이 편집 화면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놀라운 건 편집이 됩니다. 카레의 역사는 향신료에서 세계 음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줄 바꿈 해도 잘 되고요. 자, 그리고 특정 문장에 대해서 굵게도 가능하고요. 이태릭체로 기울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도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꾸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챗 GPT한테 묻기도 가능합니다. 질문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질문형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말풍선 있죠. 요거는 한 문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한 문단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바꿀 거냐, 더 길고 감동적으로 시작해줘 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넣는 내용이 채팅창으로 가면서 화면처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문장과 문단을 바꿀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측 하단에 보시면 몇 가지 편집 툴들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제가 기대하는 건 구글 독스 정도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지만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 편집 툴 잠깐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편집 제한, 두 번째는 길이 조정, 세 번째는 독해 수준,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듬기, 다섯 번째는 이모지 추가인데요. 우선 독해 수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읽기 수준 할 거냐,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올라갈 거냐, 중학생, 유치원생으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대학원생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단어의 선택이 좀 복잡해졌죠.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내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뀌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그리고 편집 툴 알아보기 전에 여기 먼저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전 버전 이렇게 우리가 바꿨다라는 거고요. 현재 버전에서 변경사항 표시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가 나옵니다. 자, 다시 여기로 와서 여기서 이모지 추가는 여러 가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그냥 넣는 거였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넣을 수 있게 했는데 저는 섹션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섹션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쁘지 않네요. 자, 그리고요, 길이 조정은 또 우리가 좋아하는 기능이죠. 이 내용을 더 길게 쓸 거냐 더 짧게 쓸 거냐 이렇게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짧게로 한번 해볼게요. 더 짧게를 누르면 역시 내용이 바뀌면서 너무 짧게 줄였는데요. 이렇게 짧게 줄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요. 당연히 수정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수정한다 라는 부분을 잊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수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새로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편집 제한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지면서 요런 걸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게 제안이 되고요. 보시고 이거 좋은데? 라고 하면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이거 별론데? 라고 하면 X 누르시면 되고요. 이거 좋은데? 라고 하면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편집 제한에 우리가 하지 않은 건 마지막 다듬기입니다. 마지막 다듬기를 눌러주면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깨졌다거나 구성이 조금 엉성한 곳을 잡아주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편집을 하면서 좀 지저분한 글을 형식에 맞게, 레이아웃에 맞게 깔끔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 기능은 단순히 생성하는 글 이외에도 제가 이걸 눌러서 파일을 추가해 볼게요. 자, 그리고 캔버스에 단순히 채팅으로 생성한 거 이외에도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때 이 파일을 요약해서 블로그로 작성해줘 라는 프롬프트 앞에 캔버스를 활용해 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문서를 읽고 이 문서를 기반으로 화면처럼 캔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보고서 내용이라던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읽어 달라거나 혹은 화면처럼 요약해서 읽어 달라거나 이렇게 해서 캔버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수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인공지능과 함께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최초의 편집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의 서치 GPT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데이터를 학습했니? 라고 하면 2024년 6월까지 데이터를 학습했다 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얘는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학습한 내용은 챗GPT의 모델 버전이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같이 업데이트 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챗 GPT의 GPT-4.5의 경우는 2024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그러면 제가 최근 7일간 중요한 한국의 경제 뉴스를 제목과 내용으로 요약해서 알려줘 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는 화면처럼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챗 GPT에서는 서치 GPT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는 AI 검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7일간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었을 때 2024년 6월 이후에 내용을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챗 GPT 자체적으로 AI 검색이 돌아가면서 정보들을 찾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내일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내일 날씨 당연히 챗GPT가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챗GPT의 최근 업데이트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고 쭉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출처를 클릭하면 이 내용을 담은 원본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팅창에 질문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최근 데이터를 요청하면 알아서 검색을 해주고 도구를 통해서 웹 검색을 강제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언제 많이 쓰냐면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챗GPT는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 주겠죠. 그런데 난 검색을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도구에서 웹에서 검색하기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 출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려줘. 검색해서 답변해줘 라고 입력해주면 알아서 화면처럼 검색해서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걸 신경 안 쓰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 챗 GPT의 이 서치 GPT의 성능이 좋으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성능이 좀 그래요.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 뉴스 5가지를 골라 카드 뉴스로 만들어줘 라고 넣게 되면 웹에서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검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픈AI의 서치 GPT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실시간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출처 기반의 답변을 하고 챗 GPT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채팅창 안에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서치 GPT는 그냥 단순히 검색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웹사이트의 내용, 유튜브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요 기사 주소를 복사해서 채팅창에 붙여놓고 이 기사를 글머리기호로 요약해줘 라고 입력하면 웹에서 정보를 찾고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영어로 된 페이지도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을 잘 해줍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될까요? 일단 제 유튜브 영상 복사해서 붙여놓고 타임스탬프를 활용해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와, 굉장히 잘 해주죠. 애플의 WWDC 2025 1시간 32분짜리인데 URL 복사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역시 잘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서치 GPT는 단순히 검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웹페이지와 유튜브 영상들도 잘 요약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GPT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스토어는 사이드바를 열어서 GPT 클릭을 하면 나오는 요 화면입니다. 마치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맞춤형 GP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사용자들이 미리 프롬프트를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리젠테이션 앤 다이어그램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쇼미 GPT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서 자동차 엔진의 원리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줘 라고 입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면 항상 허용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챗 GPT가 알아서 필요한 서비스들과 연동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간단하게 그려졌는데요. 저는 자동차 엔진의 원리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달라 라고 밖에 안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GPT를 만든 개발자가 미리 프롬프트를 세팅했기 때문입니다. 제 감자나라 AI 홈페이지에도 여기 GPT라고 해서 제가 만든 굉장히 다양한 GPT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기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해서 시작하자 여기에 감자나라 AI 보내는 사람은 감자나라 AI 받는 사람은 고구마나라 제목은 계약을 그만하려고 한다. 특별히 추가했으면 좋은 내용은 죄송하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사용자는 매우 심플하게 입력했지만 미리 세팅되어 있는 프롬프트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공손하게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 관련돼서 매운맛 유튜브 제목 썸네일 문구 만들기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챗GPT 프롬프트 작성 기법과 실무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실용 가이드라고 넣었더니 이렇게 제목들을 추천해 줍니다. SCI 스페이스 한번 보면 여기는 논문 같은 컨텐츠 찾을 때 많이 쓰거든요. 채팅 시작 눌러서 AI와 학습 능력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줘 라고 하면 이렇게 논문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GPT는 프롬프트를 모르더라도 그냥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사전에 정의된 GPT에 맞게 사용만 하면 됩니다. 제가 11번 마케팅 리서치 앤 컴페티티브 애널리시스 클릭을 하고 아마 마케팅 리서치나 경쟁사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채팅 시작 눌러서 저는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경쟁업체 분석에 대한 프롬프트를 몰라요. 그러나 이 GPT를 사용해서 챗 GPT와 제미나이 사업을 비교 분석이라고 간단하게만 넣더라도 시장 규모, 수익 모델, 기능 기술 차별점, 기업 전략, 장단점, 결론 등등으로 요약을 해 줍니다. 그래서 GPT 스토어는 프롬프트를 모르더라도 미리 프롬프트가 세팅된 맞춤 챗봇, 맞춤 GPT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챗
챗GPT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최근에 많이 쓰거든요. 이 드라마 봐도 될까? 시작하자. 어떤 드라마에 대해서 알고 싶냐? 라고 해서 한국 영화인데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클릭을 해보면 미리 세팅되어 있는 프롬프트에 의해서 자 이렇게 평가들이 나와서 이 영화 봐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일단 GPT 스토어에서 비슷한 거 있는지 찾아보시고 물론 검색도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거나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프롬프트를 굳이 모르더라도 잘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의 이미지 생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개 있는 귀여운 돼지 그려줘 라고 하면 알아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달리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네이티브 이미지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챗GPT 자체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해서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자, 답변이 나왔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그렸죠. 약간 지브리 풍이 중심이고 색깔도 약간 누리끼리하게 나와서 굉장히 감수성 있는 이미지를 잘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개 있는 귀여운 돼지라고 했을 때 어떤 스타일로 그려야 되는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챗 GPT가 알아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정을 해서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문구를 넣게 되면 네, 나왔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지브리 스타일 같았는데 요렇게 넣으니까 더 지브리 스타일 같고요. 또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심슨 스타일이라고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쉽게 이미지를 생성해 주고요. 이번에는 사진 스타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습니까? 완전 실사는 아닌데 비교적 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 영역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곳에 태양을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태양이 그려졌고요. 여기서 또 수정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다리를 선택하고 귀여운 신발을 그려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만들었고 다운로드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업한 거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귀여운 판다를 그려달라고 했고요. 이 상황에서 빨간 모자도 씌워주고 주변에 대나무도 그려달라 라고 했더니 기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는 사이에 디테일이 약간씩 바뀔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이 유지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바닷가에 휴양지를 그려달라고 하고 이 이미지에 솔비치를 추가하고 하늘에는 석양이 지는 모습으로 바꿔달라. 2명의 귀여운 아이들이 해변에서 놀고 있게 해달라 라고 했더니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요 이미지가 요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요 이미지에 판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 라고 했더니 영어로 판다 잘 넣어줬고요. 또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서 운동화를 신겨달라고 했더니 운동화 잘 신겨줬고요. 그리고 요 선택을 통해서 선글라스를 넣을 영역을 요렇게 선택해서 선글라스를 넣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렇게 여러가지로 수정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요런 이미지가 있는데 눕기 따달라, 그러니까 배경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배경을 잘 없애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 나오는 거 보면서 눕기가 없어진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들판을 달리는 자동차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에 오뚜기 회사차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서 이 스타일대로 입혀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한국어가 약간 깨지는 경향이 있죠. 여기 오뚜기 얼굴 이런 것들은 깨지지만 뭐 전체적으로 잘 스타일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얼마나 잘 반영되냐라고 했을 때 요런 정도 되는데 요 정도는 꽤 잘 되는 편이에요. 여기도 뭐 나쁘지 않게 잘 되네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슬기로운 생활 뭐 요런 데서 약간씩 깨지는 게 있고요. 여기는 슬기로운인데
슬기로움이 되었고요. 여기는 창의성 증진인데 중진 요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긴 한글 문장을 넣을 때는 잘 안됩니다. 영어는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글은 좀 안된다. 그래서 이미지에 한글 넣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자, 요런 거 볼까요? 여름 세일용 홍보용 인스타그램 이미지 만들어 달라니까 요렇게 만들어 줬죠. 뭐 한글도 잘 반영이 되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글 길이가 요 정도면 비교적 잘 반영해 주는데 이것보다 긴 문장의 경우는 좀 많이 깨지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글자를 좀 더 강력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그리고 더 예쁘게 해달라니까 아하, 글씨들이 너무 많이 깨지고 너무 좀 촌스럽네요. 영어의 경우는 화면처럼 야 굉장히 잘해줍니다. 한국어는 네 요런 정도 해주고요. 요런 폰트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서 폰트를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똑같진 않지만 스타일이 비슷하게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 에피소드를 4컷 만화로 그려주는데 1컷, 2컷, 3컷, 4컷 요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요렇게 나옵니다. 한글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네요. 유튜브 썸네일 만들어 달라고 하니 뭐 요런 정도로 만들어 줬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화면처럼 간단한 PPT 이미지도 요렇게 잘 만들어 주고요. 확실히 영어는 잘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글씨 조금 더 알아보면요, 제가 더 코스믹 카페라고 적어 달라고 하니 굉장히 잘 적어줬고요. 해피 버스데이 소피아 라고 적어 달라고 했더니 역시 잘 반영을 해 줬습니다. 웰컴 투 파라다이스 비치 해 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잘 해줬는데 한국어로 해달라고 하니까 네 뭐 나쁘지는 않은데 좀 길다 보면 오류가 잘 나더라고요. 제가 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햄버거 들고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줬는데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이었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다시 그려 달라고 했더니 원본 이미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다른 분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감자 캐릭터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기반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세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려 달라고 했더니 네 이렇게 그려줬고요. 보시면 한글이 많이 깨졌죠. 뭐 아쉽지만 요 정도도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짧은 단어는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제가 모델을 하나 그려달라고 해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그려줬죠. 여기에 요 옷을 입혀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입혀는 줬는데 요런 데가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바로 쓰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을 보는 데는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스케치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3D 렌더링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줬고요.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려줬습니다. 좀 대충 보면 진짜 사진인가?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인스타툰을 그리고 싶어서 인스타툰을 그려달라고 했고요. 썸 타는 여자에게 카톡을 기다리고 있다가 카톡이 와서 좋아한 내용 스토리보드 짜달라고 해서 스토리보드를 짜줬고요. 이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인스타툰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네 뭐 나쁘지 않네요. 요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한글이 좀 깨졌습니다. 요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야 요거는 너무 한글이 많이 깨졌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충 넣어도 굉장히 잘 해줍니다. 요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성의 실루엣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네 멋있네요. 여기는 지브리 스타일로 도서관을 그려달라 뭐 이렇게 했더니 그려주고요. 그리고 제가 요런 이미지를 찍어서 화려한 은하수가 보이는 밤하늘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그려줬는데 실제 이미지와 큰 변형 없이 잘 그려줬습니다. 자, 요것도요 코카콜라 이미지인데 눕기 따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눕기 따 줬고요. 요 이미지에서 왼쪽 사람 없애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이미지도 왼쪽 사람도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양한 이미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고급 데이터 분석입니다. 일단 제가 챗GPT에게 sin EX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하면 분석 중이라고 뜨는데 요걸 클릭을 하면 이거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 파이썬 코딩이 나옵니다. 일단 이건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냥 접어놓죠.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앞에 파이썬 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챗GPT가 생각해서 이거 내가 할 수 없고 파이썬으로 코딩 해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챗 GPT에서 활용되는 복잡한 계산, 그래프,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은 다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큰 장점을 가지느냐 하면 데이터를 다양하게 시각화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이 분석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화면처럼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이 파일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카테고리별로 몇 개 제품이 팔렸어? 라고 하면 역시 파이썬으로 계산이 되는데 또 너무 복잡하고 저는 일반인이니까 분석함을 잠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식, 사무용품, 전자기기가 몇 개 팔렸다 라고 나오고 막대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하면 분석 중 뜨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한글이 깨져 나오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눈 글꼴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글꼴 하나를 업로드 해줍니다. 저는 볼드체로 업로드 해볼게요. 이렇게 한글 폰트를 업로드하고 이 폰트를 반영해 그래프를 다시 그려줘 라고 하면 보시면 잘 반영이 되었죠. 아, 근데 이거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그래프의 한글은 모두 영어로 바꿔줘 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깨져 나왔던 게 이렇게 잘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래프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막대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해달라 라고 수정을 요청하면 이렇게도 만들어 줍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이미지를 하나 올릴 건데 요런 이미지예요. 제가 이 이미지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와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달라 라고 하면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불러온다. 요거는 앞에서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원본 이미지와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건 챗 GPT가 해주니까요. 오,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위에 이미지를 분석해달라 라고 하면 이렇게 잘 분석을 해줍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그래서 고급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일단 계산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이썬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를 구현할 수 있고요. 또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가 담긴 보고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챗 GPT의 고급 음성 모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고요. 또 최근에 업데이트되어서 더 사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GPT-4o 기반으로 빠르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챗 GPT는 그 금기를 깼습니다. 최대한 사람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게 되고요. 요게 플러스는 하루에 45분까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뭐 요런 사례들이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좀 수월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PC에 앱을 켰습니다. 물론 웹도 되고 모바일도 되는데 화면을 녹화하는 저의 편의상 PC 앱을 한번 해봤고요. 채팅창 옆에 이렇게 파형 모양이 있습니다. 요 놈을 누르면 자, 나왔습니다. 내 말 잘 듣고 있니? 네, 잘 듣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지금 궁금한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나 지금 너에 대해서 강의를 찍고 있어. 그렇군요. 제 이야기를 강의로 활용하신다니 재밌네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그리고 채팅이 끝나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새 채팅창을 열어서 다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너는 지금부터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너와 나는 롤플레잉을 하면서 영어 회화를 할 거야. 장소는 레스토랑이고 너는 알바이고 나는 손님이야. 영어 회화 수준은 초급이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All right, let's do it. Welcome to the restaurant. I'm here to help you with your order today. What would you like to have? Feel free to ask me any questions if you need help with the menu. I want to drink lemonade. Great choice. One lemonade coming right up. Would you like anything to eat with that, or are you just in the mood for a drink right now? Would you recommend to any dessert?
Absolutely. Our most popular dessert is the chocolate lava cake, and we also have a delicious cheesecake if you prefer something a little lighter. Let me know what sounds good to you. 자,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잘 나오죠? 이번에는 번역기로 한번 해볼게요. 너는 지금부터 영어 번역기야.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너는 영어로 번역하고 내가 영어로 말하면 너는 한국어로 번역해줘.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챗 GPT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Hello. Today I'm going to introduce ChatGPT to all of you. I want to speak English. 저는 영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자, 번역기 잘 했죠? 이번에는 면접관으로 한번 해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너는 지금부터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면접관이야. 나는 입사 지원자이고 너와 롤플레잉 하면서 면접을 볼 거야. 내 답변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평가를 우선 해주고 다음 질문을 해줘. 질문은 내가 멈출 때까지 계속 해줘.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왜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자나라 AI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감자입니다. 저는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차이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이 좋습니다. 마케팅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게 큰 동기부여가 되셨군요. 그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해달라고 할게요. 너는 지금부터 스토리텔러로 재밌는 이야기를 부탁해.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우스 신에 대한 것이야. 제우스 신 이야기에 어울리는 톤 앤 매너로 이야기해 줄래? 알겠어요. 그럼 신화적이고 웅장한 톤으로 제우스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에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는 신들의 왕 제우스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번개를 다루는 능력으로 모든 신들과 인간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죠. 이렇게 제우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된답니다. 자, 요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설정 메뉴에서 이렇게 목소리도 바꿀 수가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화면을 보면서 대화도 가능합니다. 아직 앱에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기능은 아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챗 GPT의 최고급 모델 O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3 모델은 추론 모델인데 목표 지향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용자의 질문을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추론하고 거기에 맞는 작업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론이라고 하는 장점을 살려 복잡한 작업들도 잘 처리해주고요. 또 GPT 모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좌측 상단에 모델을 O3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챗 GPT의 최근 점유율 하락은 어떤 원인인지 수치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찾아주고 분석해줘. 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화도 사용해줘. 라고 넣게 되면 만약에 GPT-4o의 경우는 바로 답변들이 쭉쭉쭉쭉 나오겠죠. 그런데 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론 모델, 생각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추론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에 비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챗 GPT가 어떤 사고 과정으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는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답변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답변 나오는 게 중요했지만 추론 모델이 나오고 나서는 생각을 좀 깊이 하더라도 답변이 좋았으면 좋겠다. 답변의 퀄리티가 높았으면 좋겠다. 라는 니즈들이 있다 보니까 화면처럼 이렇게 추론 모델이 여러 번 생각을 해서 오랜 시간 답변을 하는 이런 모델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분 15초 동안 생각했고요. 참고로 생각한 건 클릭해보면 나 지금 이렇게 생각했다 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 이 데이터를 시각화했고 그리고 분석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GPT로 시작하는 단순한 LLM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분석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깊이 있게 찾아서 답변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출처들도 다 들어 있고요. 제가 이런 거 요청했거든요. 최근 5년간 글로벌 AI 투자 추세를 분석하고 지역별 분포와 주요 성장 분야를 하이라이트 하는 시각적 대시보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거는 3분 동안 생각했네요. 3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프도 그려주고 분석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이런 스케치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을 바꾸어서 만들었더니 더 좋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도 추가해 주고요. 우리가 시장 조사할 때 그 시장의 환경이 어떤지, 진입 전략이 어떤지, 예상 위험은 어떤지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달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걸 캔버스를 통해서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명령어는 HTML로 예쁘게 시각화해달라 라고 하니 HTML 코드를 작성해줬고 상단에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론 모델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할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딥 리서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추론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AI가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코딩, 수학, 과학적 추론 등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고요. 자료를 조사하고 실제로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론 모델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딥 리서치입니다. 이 딥 리서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니어 연구원은 된다. 대학원 1, 2년 차는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단 속도 빠르고요. 데이터 분석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하는 방법들을 닮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딥 리서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도구 클릭을 해서 심층 분석 실행이라고 있는데 19번 남았다 라고 합니다. 이게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요. 대략 20개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엔 10개 줬는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디지털 마케터의 입장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 점유율 감소와 퍼플렉시티의 점유율 증가가 검색 마케팅 시장에 어떤 변화들로 이어지는지 수치를 중심으로 말해줘 라고 하고 꼭 잊지 말 것은 심층 리서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소스는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는 건 다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바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질문을 한 번 더 내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로 질문할게 라고 했고요. 이렇게 질문에 답변했고요. 입력을 해주면 그러면 네 말 알았고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고 리서치 시작이 뜹니다. 자, 리서치 시작 누르면 옆에 나는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찾고 있어 라고 해서 생각의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출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일단 다 자료를 조사하면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리서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략 7분 정도 걸렸고요. 출처는 25개, 검색은 75건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떤 사이트를 접속해서 정보를 찾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어떤 출처를 보고 딥 리서치를 구성했는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많이 보다가 또 몇 번 하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공유 버튼 눌러서 링크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PDF 파일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O3로 제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수치, 통계들은 그래프로 시각화해주고 핵심 내용들은 요약해 달라 라고 O3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5초 동안 생각해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 한국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 그리고 퍼플렉시티의 사용자 숫자, 구글의 평균 CPC 단가, 뭐 요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중요한 통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 리서치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거 대충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 더 챗GPT가 질문을 하면서 내가 넣은 프롬프트를 구체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대충 물어봐도 한 번 더 질문하면서 프롬프트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볼 때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또 마케팅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능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예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딥 리서치 기능은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료 조사를 하고 분석하는데 시간들을 급격하게 아낄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많은 자료들을 다 읽어도 되지만 사실 시간이 없는 우리에게는 O3로 요약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잘 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능은 첫 번째 폴더처럼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마다 맞춤형 프롬프트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에 맞게 프롬프트를 세팅하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입력을 하면 프롬프트에 맞는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별도로 세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과정에서 일반 채팅창과 마찬가지로 캔버스, 고급 데이터 분석, 이미지 생성 등의 다양한 도구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사이드바에 보면 새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일단 요 놈을 클릭해서 AI 검색 관련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채팅창이 하나 나오고요. 거기에 사진과 파일을 업로드하는 도구 있고요. 도구라고 해서 이미지부터 여러 가지 있고요. 심층 리서치 실행까지 있네요. 자, 그리고 음성 입력, 음성 사용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아래쪽에 보면 파일 추가와 지침 추가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딥 리서치로 만든 요 채팅을 점점점 눌러서 프로젝트에 추가 누르면 어떤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는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I 검색 관련에 이렇게 넣게 되면 AI 검색 관련에 이렇게 채팅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강의할 때 역사와 관련된 채팅은 이곳에 다 모아 놓습니다. 인도, 돌골, 일본, 삼국지 뭐 등등등등. 그리고 이곳에는 AI 서비스와 관련된 채팅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수많은 채팅창들을 하나씩 찾기가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마치 폴더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맞게 채팅창들을 모아놓을 수 있다. 이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지브리 이미지 만들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침 추가에 내가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이미지는 모두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달라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어떤 내용을 넣던지 기본적으로 이 지침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양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자, 여기 지브리 이미지 만들기에 다시 들어오면 하늘을 나는 고양이 들어있죠. 자, 여기서 모델도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GPT-4O에서 이번에 이미지를 추가해 볼게요. 요런 강아지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요. 아무런 설명 없이 입력만 해주면 이 프로젝트에 미리 적용이 되어 있는 프롬프트에 의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잘 되네요. 자, 여기는 언론 기사를 생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언론 기사를 적어 달라 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런 톤 앤 매너를 참고해 달라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인공지능이 해고를 부른다 라는 주제로 써달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쓸 거고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프롬프트를 넣지 않더라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기본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기능은 단순히 채팅창을 폴더처럼 모으는 기능과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프롬프트를 세팅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캔버스나 고급 데이터 분석, 이미지 생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작업 예약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태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챗 GPT한테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특정 시간에 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만들 때 언제 실행을 해달라 라고 하는 일정만 넣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작업이 되고요. 우리가 챗 GPT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라도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면 푸시로 알람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 태스크 기능은 O3 모드에서 적용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애플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서 알려줘. 애플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맥, 아이폰 등 애플의 모든 제품을 다루어줘. 그리고 이렇게 출력해달라 라는 내용으로 입력을 해보면 생각 중이라고 뜨고요. 11초 동안 생각해서 요 작업이 실행된다 라고 알려줍니다. 데스크탑 알림도 할 수 있는데 또 앱에서 오기 때문에 귀찮아서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점점점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작업 관리라고 있는데 여기 눌러보시면 제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개 일정들 한번 보면 우선 매일 9시 30분에 재밌는 과학 상식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중학생이야 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왜 파랗게 보일까? 사람들은 왜 재채기를 할까? 자석은 왜 철만 붙을까? 초코는 왜 입에서 녹고 손에서는 안 녹을까? 물고기는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쉴까? 요런 내용들 나오고요. 제가 KT 위즈 팬인데 경기 결과를 알려달라 라고 요청했고, 화요일은 야구 경기가 없어서 매주 화수 목금 토일 밤 10시에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월 19일 KT가 졌네요. 승리 투수, 패전 투수, 세이브, 그리고 전체 경기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순위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 6시에 AI와 LLM 관련 이슈를 찾아달라 라고 해서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기능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매일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뉴스레터처럼 정보를 찾는다거나 이럴 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다양한 외부 서비스들과 연동이 되면 좀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 GPT, GPT 빌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PT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우측에 보면은 내 GPT라고 있어요. 여기 제가 만든 GPT들 목록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만들기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저희는 챗 GPT의 기능을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는 거니까 깊은 내용보다는 어떻게 사용한다 라는 것에 집중해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오신의 동영상 참고에 챗 GPT 강의에 최적화된 프롬프트 만들기 혹은 3단계로 알아보는 프롬프트 심층 분석 요 강의를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는 사용 방법에 집중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성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 넣는 내용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요.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기업의 최신 뉴스라고 해서 기업의 이름을 입력하면 기업의 최신 뉴스를 알려드려요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지침은 일단 우리는 프롬프트를 배우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써볼게요. 나는 언론 기자로 기업의 최신 뉴스를 정리하고 있고 내가 기업 이름을 입력하면 이 기업의 최신 뉴스 5가지를 정리해서 알려줘. 출력 형식은 아래와 같아. 출력 형식 내용도 집어넣었습니다. 대화 스타터는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를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넣으면 되고요. 지식은 별로 필요 없고 권장 모델, 어떤 모델로 답변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제일 무난한 GPT-4O에 대해서 입력을 했고요. 검색은 웹 검색 캔버스, 이미지 생성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코드 인터프리터, 혹시 답변을 파일로 출력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눌러서 사진을 업로드해도 되지만 저는 DALL-E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만들기 할 건데 나만 볼 수 있고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도 있고 GPT 스토어에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GPT 스토어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되었고요. 애플 눌러보면 웹에서 정보를 찾아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넣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GPT 편집해서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수정하면서 오른쪽 채팅창에서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LG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모델도 선택해서 답변이 어떻게 다르게 나온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프로그래밍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적절한 프롬프트만 넣으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챗 GPT 관련돼서 기본 기능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만들 건데, 일단 오신의 동영상 참고 챗 GPT 강의 영역에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 관련돼서 강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적화된 프롬프트 만들기, 그리고 3단계로 알아보는 프롬프트, 이 두 가지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프롬프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약간 밀키트 느낌으로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 가지 프롬프트인데요. 프롬프트 메이커, 달리 프롬프트, 동영상 프롬프트,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내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력 영역은 템플릿화해서 앞으로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둡니다. 일단 프롬프트 메이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시작하자 누르면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입력하면 잠재 고객들의 페르소나를 알려주는 프롬프트라는 걸 넣게 되면, 저는 이 프롬프트 메이커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O3라고 하는 추론 모델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보니까 추가적인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롬프트를 제안해 줍니다. 저는 1번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 1번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자, 이렇게 넣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넣을 부분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템플릿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바꾸고 싶은 거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수정 없이 복사하고 챗 GPT에 붙여 넣어 줍니다. 새로운 채팅창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맞게 페르소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메이커에서 만든 가이드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수정해서 사용하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시작하자 누르면 동일하게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제품의 모델명을 넣어주면 제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는 프롬프트 라고 넣게 되면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추론을 하고 저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프롬프트 만들 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유튜버가 말하듯 자연스러운 말투라고 입력을 하면 1분 동안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역시 1번 프롬프트가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어 주고요. 약간 보기 좋게 만들어 봤습니다. 답변 길이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고요. 오류 부분도 삭제해서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검증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제품 모델명을 입력하는 영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넣은 모델명은 아이폰 16 프로입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챗 GPT에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주면 아이폰이라고 나오면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프롬프트 메이커에서 가이드 프롬프트를 먼저 출력받은 후에 수정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지 만드는 프롬프트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을 실사 느낌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는 대충 넣었지만 이 대충 넣은 프롬프트를 6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프롬프트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챗 GPT에 GPT-4o 모델을 선택하고 그려달라고 하면, 자, 만들어졌는데 오, 좋네요. 두 번째, 이 3번 프롬프트 한번 이어서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그려 볼게요. 날렵한 치타를 세련된 로고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 프롬프트가 5개 나왔고요.
새로운 채팅창에서 하나씩 넣어가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나면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개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난 처음 쓴다. 근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집을 안 해봐서 얼마나 시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챗GPT를 처음 사용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은 거의 다 꼭꼭 담아 두었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